김건희 특검법 만들 때 제일 논란이 됐던 조항이 특검 추천 조항 하나하고 인지수사와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이 조항 넣으면 안 된다라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반발을 했었거든요. 특검이 수사 범위를 넘어선 별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다. 그래서 지금 공소기각하는 거거든요. 그때 처음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 모조품 나왔을 때 그때도 그랬지만 이거 누구 법률적 조언을 받은 거다. 서희건설에서 덜컥 그건 우리 진품을 돌려받았어요 라고 하면서 그건 끝난 거잖아요. 근거무기도 이배용 씨가 전달한 거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본인이 인정을 했으니까요. 근데 같은 근거에서 나온 이완화된 그립은 또 그게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잖아요. 그 고리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 하나로 지금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법원이 아니야 우리는 늘 피의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곳이야. 마치 과시하듯이 이런 판결들을 지금 내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참 어제 또 참 속이 상하던데 김상민 전 부장검사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1억 4천만 원짜리 이완 화백 작품 넘겼는데 재판부는 요즘에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이렇다는 거죠. 김진우, 김건희 오빠 장모 집을 압수수색할 때 발견했는데 김진우가 샀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봤어요. 또 김예성 죄가 없으면 왜 도망갑니까? 도망갔다가 잡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무죄의 공소 기각했습니다. 자, 강수영 변호사님, 이 판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전국에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야, 나 저거 써먹으면 되겠다. 무지 잘 받겠는 걸 이제 정치인 사건은 저거 가지고 우리 정치 전문 변호사 하자. 뭐 난리 났습니다. 이제까지 사실 정치인들이 정치 자금을 받거나 여러 가지 뇌물 같은 것들, 비리 사건들을 보면 클리셰처럼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이런 구도였거든요. 뭐 투자 받은 돈이다, 대여 받은 돈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회사를 이용해서 쿠션 한번 매기거나 차용증을 써가지고 쿠션 한번 매기거나 이런 식으로 우회로를 거치지 요즘 누가 옛날처럼 그 사과 박스에 뭐 돈 넣어가지고 주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예전에 주장을 해도 법원이 실질적인 관계들을 다 파서 유죄 판결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심지어 대여금 같은 경우에도 무이자로 돈 빌린 건 이자 상당액을 뇌물로 받은 거다. 이렇게까지 돈 빌린 게 맞다 치더라도 뇌물이다. 이렇게까지 법원 판결을 했었는데 지금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은 그런 범죄자들 특히 이제 정치비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폭넓게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사건 개요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여성 사건은 뭐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간단하게 이 사람이 이제 김건희랑 엄청 친하다. 근데 이제 야인 생활을 하다가 IMS 모빌리티라는 굉장히 껍데기만 있는 회사, 자본 잠식에 있는 회사에 이 양반이 딱 들어오고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효성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됩니다. 그게 돈이 184억이 투자가 되는데 특검의 시각은 이 양반 뒤에 김건희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다 이렇게 갖다 바친 거 아니냐. 이 사람 혹은 이 IMS 모빌리티라는 게 아무 형체가 없는 건데 뭘 보고 대기업들이 그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냐. 이게 다 김건희가 뒷배에 있는 거다라고 시각을 보고 있고 기소를 한 건데요.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한 것은 김건희와 관련성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김건희와 관련성 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모르겠답니다. 모르겠다. 검사가 특검이 낸 증거만 가지고 난 잘 모르겠으니까 그럼 김건희와 관련성이 없다면 이건 특검 수사 범위가 아니야. 그래서 유무죄도 아니고 이건 공소기각이야. 입구에서 잘라버리겠어.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무죄 판결 난 거는 김여성은 이제 횡령죄 부분인데 법인의 돈이 개인 계좌로 넘어온 거는 인정. 그거는 뭐 물증이 있어요. 물증이 있는데 자 그게 회사한테 돈 빌렸을 수도 있잖아. 가지급금이라고 그럽니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으니까 돈이 온 것만으로는 글쎄 횡령이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가지고 무죄 나온 거예요.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게 봐줬고요. 김상민 같은 경우에는 뭐 기억하시겠지만 23년도에 창원지검 형사부장님 시절에 아니 검사에 재직하고 있는데 막 문자를 돌리고 출마한다고 난리를 쳐. 검찰 내부에서 아니 저 양반이 미쳤나. 재직 중에 어떻게 뒷배가 없고서야 확실히 공천받는다는 보장이 없고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다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오빠한테 그림이 갔어. 근데 그 그림이 이제 법원 이야기는 글쎄 그림이 간 게 김건희한테 간 건 아니잖아. 그리고 김건희 오빠가 뭐 그림을 사달라고 부탁해가지고 대신 좀 사줬다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주장을 그대로 답습했어요. 근데 아까 앵커님 지적하셨다시피 김상민이든 김혜성이든
치열하게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부인하고 꼼수처럼 계속 이랬다 저랬다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당당한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런 짓을 해요. 법원이 도대체 이 사건의 실체적 배경들을 전혀 외면하고 무죄를 할 결심을 한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자료들만 끌어다 써서 판결문을 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강력히 규탄합니다. 일단 상식에 어긋나잖아요. 상식에. 네. 김건희 장모 집에, 그러니까 김건희 오빠 이래 김진우 장모 집에 있으니까 김건희 것이 아니다. 김건희 장모 집에서 뭐가 발견됐습니까? 목걸이 모조품이 발견됐어요. 네. 모조품. 저는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모조품이라고 그래서 그 모조품을 만들어 가지고 숨겨놓고 거기에 있는 것처럼 흘려가지고 찾아냈는데 모조품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실물로 받았다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렇게까지 증거인멸을 시도했는데 그 집에 걸려 있는데 김건희 거 아니라고 뭐 김건희라고 거라고 볼 수 있어? 이걸 그러면 제대로 못 밝혀낸 특검이 잘못입니까? 이렇게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는 사법부가 잘못입니까? 저는 둘 다라고 보는데요. 특검은 일단 이런 판결이 나오면은 자신들이 재판부에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걸 법원이 외면했다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항상 언론에 나오는 코멘트를 보면 증거와 관련 법리에 비추어 1심 판결은 수긍할 수 없으므로 항소하겠다. 이게 다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특검은 일반 사건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법원이 내세우는 논리에 어떤 부분이 이런 증거에 의해서 배척될 수 있는데 법원이 이 증거 외면했습니다라고 아예 법원을 갖다가 맹공을 퍼부어야 돼요. 그게 뭐 법원은 뭉개자는 얘기가 아니라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근데 특검이 설명을 저렇게 미지근하게 하면 저 양반들이 제대로 증거낸 거 맞아? 왜냐하면 법원은 검사가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원래 우리 법제도가. 근데 저런 식으로 판단하니 그럼 뭘 냈길래 저러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설명은 없어. 그럼 당연히 국민들이 의심하죠. 지금이라도 특검이 지금 뭐 안에 동력들이 떨어지는 뭐 이상한 얘기들 많이 들리지만 국민들 앞에서 솔직하게 무슨 증거를 냈었는지 리스트를 공개하고 항소 계획이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저는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 그렇게 촉구합니다. 근데 강수영 변호사님, 네. 착한 악마님 이런 거를 보내셨어요. 특검도 한 통속입니다. 김상민 공소장이 2장짜리라던데 잡범도 2장은 넘겠구만. 정말 그럴까요? 근데 공소장은 그 정치적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자세하게 뭐 윤석열 사건 이런 것처럼 거의 소설처럼 논문을 쓰는데 일반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냥 시민들의 범죄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은 공소장 굉장히 단순하게 쓰거든요. 간단하게. 이 사건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시민들의 사건, 정치적 함의가 없는 그냥 일반 시민들의 평범한 사건들 중에 원 오브 댐. 그렇게 취급한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백연진님, 무죄 공소기각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생각 같으면 그 판결한 판사들 확 거시기 해불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의련이 이기는 날까지 끝까지 간다. 모두 힘냅시다. 그러셨는데 저는 이렇게 그 잇따른 무죄 판결을 보면서 어떻게 이게 무죄가 되냐 하는 걸 넘어서요. 김성환 평론가님 무슨 걱정이 드냐면 이게 다 김건희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김건희 관련된 거 도이치 주가 조작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일련의 흐름이 우인성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김건희 것은 다 털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 법원이 여론을 신경 쓰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수 쪽 여론을 신경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 만들 때 제일 논란이 됐던 조항이 뭐냐면 특검 추천 조항 하나하고 그다음에 인지수사와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하다가 인지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 이 조항 넣으면 안 된다라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반발을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공소기각 결정 내리는 거 보면은 대부분 특검이 수사 범위를 넘어선 별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다. 그래서 지금 공소기각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그러니까 판사가 생각할 때 그런 거죠. 나는 굉장히 엄격하고 중립적인 입장이야 라는 거를 마치 과시하듯이 지금 판결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수 쪽 시선이나 그쪽 여론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그걸 지금 판결로 다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식에 지금 맞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김진우 씨 장모집 그 금고에서 나온 거 보면서 좀 웃었는데요. 그때 처음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 모조품 나왔을 때 그때도 그랬지만 이거 누구 법률적 조언을 받은 거다.
김건희 씨 자기 무슨 오빠 집도 아니고 오빠 장모 집에다가 맡겨놓은 것들이 거기에 모조품이 거기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김건희하고 고리를 끊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서희건설에서 덜컥 그건 우리 진품을 돌려받았어요라고 하면서 그건 끝난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희한하죠. 금거무기도 그것도 이배용 씨가 전달한 거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본인이 인정을 했으니까요. 근데 같은 금고에서 나온 이완화된 그립은 또 그게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김건희 씨 오빠가 사달라고 부탁을 받은 김상민 검사가 싸게 그림을 구입해다 갖다 준 것이다. 이런 논리로 지금 빠져나간 거란 말이에요. 김상민 검사가 굉장히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는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그 고리 하나를 지금 못 끼는 거예요. 그 고리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 하나로 지금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리라는 게 결국은 김상민한테 돈이 어떻게 건너갔는지, 김건희하고 김상민은 어떤 관계였는지 그걸 입증하면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유죄 입증력을, 증명력을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이 아니야, 우리는 늘 피의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곳이야. 마치 과시하듯이 이런 판결들을 지금 내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혜원 원장님, 이게 혹시 어떤 음모라든지 거대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김건희 관련한 재판이 너무나 공소기각이 되거나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무죄가 잡고 나니까 국민들은 이 조희대 재판부가 사실은 김건희가 지배하는 재판부가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두 사건을 보면은 이건 정말 환상의 부부, 환장의 부부다. 검찰은 부실, 법원은 진실을 보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업의 책임이 엄격하게 요즘 재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자본 잠식 상태, 그것도 이름도 안 알려진 이 IMS라는 곳이 김예성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았다면, 그리고 김예성이라는 이 집사가 김건희와 연관이 없었다면 어떻게 투자금을 184억을 유치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점을 재판부가 맥락을 전혀 안 본 것 같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김건희 오빠에게 그림을 왜 줬겠습니까? 김건희 오빠라는 김진우라는 인물이 사실은 그 윤석열 정부 탄생 이후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인물이에요. 사실상 김건희 팬클럽을 관리하는 인물이다. 일부 언론이라던가 팬클럽에 노출된 사진이 사실은 대통령실을 통해서 나간 게 아니라 김건희 오빠인 김진우가 했기 때문에 김진우가 사실상 김건희와 관련된 모든 권력을 감시하거나 혹은 관리하는 인물이라는 건 대중에게 다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으니까 김건희가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와 이거를 보기 전에 왜 도대체 김상민은 그럼 김진우에게 그림을 줬는가? 김진우는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향 영역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지금 법원이 안 보고 있다니까 국민들이 정말 한심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에 앞서서 김건희와 관련된 재판에서도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너무나 가벼운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었고 명태균 관련 부분도 지금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된 여러 건에 있어서 줄줄이 무죄가 나거나 공소기각이 나다 보니 특검에 대한 의심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이 재판부가 뭔가 김건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아니야? 김건희의 지배력이 여기까지 가는 건 아닌가? 국민들은 굉장히 의심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의 재판에까지 이런 사태가 일어날까 봐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홀로님, 국민들은 이제 마음을 다친 걸 떠나서 폭행을 당한 기분입니다. 너무 모욕감이 커서 몸이 다 아픕니다. 그런 마음 드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 김용민 의원에게 물어봤더니 2월 19일 선고 전이라도 법 왜곡죄를 빨리 통과시켜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홀로님 어제 김용민 의원 출연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셨고 제가 배동훈 님도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나홀로님, 배동훈 님이 김용민 의원 만나서 정어리 TV 꼭 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다고 했죠. 감사드립니다. 어제 김용민 의원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직위원 손에 달려 있으니까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만에 하나 우리가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 지금 형을 대폭 낮추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죄나 공소기각이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지금 최악의 상황인데요. 저는
사전에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그게 바로 법 왜곡죄입니다. 이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 언제든지 매우 강도 높은 개혁을 당할 것이다 라는 시그널을 분명하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 국민 눈치를 보고 국민 주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어떤 게 진짜 정의인지를 생각하면서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번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사실은 좀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5월 1일 날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왜 그런 식으로 판결했는지 해명하고 국민들께 사죄하고 필요하면 사퇴해라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 말은 제일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우리 헌법 103조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하도록 합니다. 양심을 빼먹었어요. 예. 차마 양심을 얘기 못했다고 얘기 저는 못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 왜곡죄라는 것이 양심에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진보 진영, 진보 세력들이 그리고 건전한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이 매우 큰 힘으로 결집돼 있으면 판사가 적어도 직업적 양심, 그건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직업적 양심이거든요. 직업적 양심에 반하지 않는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무슨 판결을 해도 뭐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해도 뭐 그냥 욕은 좀 들어먹을지 몰라도 아무런 불이익도 당하지 않고 법원도 끄떡 없고 그리고 그 판사는 또 나중에 뭐 좋은 자리로 승진해 나가고 이런 상황이 이런 분위기가 계속 고착화된다라고 하면 굳이 국민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 법원이. 자, 저 법 왜곡죄. 뭐 일부에서는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만 저게 우리나라가 지금 처음 해보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독일에 있고요. 예. 이미 시행 중인데 사실 실제로 기소돼 가지고 법 왜곡죄로 처벌된 사례는 거의 드뭅니다. 예, 실제로 법원이 결국 판단하니까요. 또 법 왜곡죄가 있으면 함부로 법 왜곡 못할 거고. 네, 이제 그 이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 계기가 됐던 독일에서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엉망진창인 판결이 있어서 국민적 분노가 올라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국회가 이런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 국민들의 뜻이 이거다라고 시그널을 준 거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 김용민 의원 존중합니다만 의견을 개인적으로는 지금 법 왜곡죄 제정해가지고 사전 조치로 저렇게 하자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왜요? 저렇게 하면 지금 하려면 진작 했었어야죠. 얘기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한테 맨날 뭐라 하는 거예요. 얘기만 하고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걸 끌다가 판결 선고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이제서 한다 그러면은 그 판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꼴밖에 더 돼요, 국회가? 진작 했으면 그런 오해를 안 받잖아요. 도대체 뭐 하다가 지금 와서 또 그 얘기 하는 겁니까? 저는 도대체가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법 왜곡죄 신설이 됐다고 칩시다. 그 일주일 만에 판결이 났어요.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사형 선고가 됐어요. 그러면 일부 국민들은 또 이거 국회가 사람 갖다가 처벌한다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또 저런 식으로 하네. 또 이상한 프레임 만든다고요. 오해의 소지가 또 생기잖아요. 또 사회 갈등이 생겨요. 국회는 이 판결이 잘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갈등을 봉합하는 영향력도 행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조기에 했었어야죠. 왜 말만 하고 안 합니까? 이거 합의가 안 돼요, 민주당 안에서? 이 다수덕이 못해요? 전 지금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해야 되지만 언젠가. 그러게 사실 좀 진작 했어야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계속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요. 타이밍을 계속 잃어버렸던 거죠.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도 사실은 원래 1심 때부터 구성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니까 1심은 그냥 법원의 판결에 맡기고 지금 항소심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가 지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원래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은 법원에서 추첨을 통해서 재판부를 결정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좀 바뀌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게 상징적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걱정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판사들이 판결하는 걸 보면요. 마치 요리 다 해놓고 요리해서 갖고 오면 판사가 딱 해준 것만 지금 판단하겠다고 얘기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아까 이제 그림 이완합의 그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거 김건희가 받은 것 물건하고 다 섞여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사자가 주장하잖아. 김진우 씨가 부탁을 해서 김상민 검사가 그림을 사줬다고 하는 것까지는 확인이 된다고 본인들 얘기로 확인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가 지금 문제잖아요. 그럼 김건희 씨랑 어떤 고리가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 라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특검이 무슨 CCTV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사실 증명을 합니까? 돈이 오간 것만 분명하게 드러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안 드러나면
그 부분이 빠져 있으면 그러면은 김진우의 주장도 그 거짓말은 아닌 것 같네? 이러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천 관련해서 명태균이 공천 관련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한테 물어보니까 회의록에 공천 공정하게 했다고 기록돼 있네? 그러면 공천은 공정하게 한 거야. 김영선 공천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됐다는 증거가 없잖아. 이렇게 그냥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 수사가 미진했다고 하는 비판은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지만 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판단을 해버리면은 사실은 무죄 줄 맘만 있으면 얼마든지 줄 수 있고 법 왜곡죄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 무죄 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좀 국회가 입법을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민생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지만 사법부 개혁이라든지 법 왜곡죄라든지 이런 것 좀 진작에 계속 이게 엄포용어로만 그냥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특검에서 수사한 사항도 있지만 최근에 뭐 곽상도 관련한 판결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앞서서 나섰던 이런 판결들이 오히려 현장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렇게 하면 재판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될까 봐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재명 대통령 그 회의를 생중계하는 가운데 가장 정말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뭐냐면 가서 빌어서라도 입법이 되게 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집권여당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런데 국무위원들이 가서 빌어서라도 빨리 국민들을 위한 입법을 속도가 내도록 하라라는 말을 대통령이 하게 한 것은 참 우리 여당이 한번 정말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여당을 민주당 혼자서 만들어 주신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추운 겨울날 응원봉 들고 촛불 들고 아기까지 안고 나왔던 많은 시민들이 그 찬바닥에 앉아서 단식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주신 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민주당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의원들께 그럼 제발 이 법안만이라도 빨리 좀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하고 이건 우리가 이미 총선 때부터 주장했던 아닌데 너무 늦었다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소영 변호사님이 약간 이제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늦었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입법을 서둘러야 잘못된 판결이 그 다음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노력을 국민들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패배감과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민주당에서 더 분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저도 새겨 듣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판결을 한 판사도 문제지만 판사들이 옴짝달싹 못하게끔 치밀하고 꼼꼼하게 그렇게 수사를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2차 특검에 거는 기대가 그래서 매우 높습니다.